먼저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아시는 분이 있으실 테고 사건이 되게 복잡해서 신문으로만 접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이초로 전세사기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건축주부터 임대인,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관리 사무실까지 그냥 다 짰어요. 그거를 민초로 전체에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빌라 3,000세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세를 조작했어요. 그리고 경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그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순위가 있었지만 안전하다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저희는 계약을 할 때 저희가 각자 이렇게 정치소를 통해서 임대인을 추적하거나 조사하지 않잖아요. 듣기로 듣고를 하고 공인중개사의 말을 듣고 임대인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서류를 확인하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조작이 되었고 소위식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능했느냐. 그리고 이렇게 많은 피해가 나왔는데 또 피해 금액도 큽니다. 왜 이렇게까지 큰가 알아봤더니 이게 정부 제도가 그걸 뒷받침하고 있었더라고요. 시세 조작이 가능했습니다. 이 인천동 지금 피해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매매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래가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이런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빌라들은 솔직히 거래가 많지 않습니다.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매물들을 나라에서는 90%까지 60%까지 보험을 들어주면서 시세를 올릴 수 있게 해줬고 거기에다가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주면 더 높은 시세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시세 조작이 가능했고 또 이들에게 민간임대 사업자라는 자격을 주어주면서 갭투기가 가능하게끔 해놓고서 정부는 아무런 관리活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민간임대 사업자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공인중개사를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 임차인이 뭘 알아보고서 해도 알 수 없는 현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데 이제 지금은 사회적인 시선이 그렇습니다. 왜 너네가 잘 안 알아봤어? 너네 실수지? 아니요. 저는 이 피해자들의 여러 상황들을 제가 들으면서 이거는 어느 누구도 평가할 수 없구나. 내가 이 지점에서 속았지만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지점에서 속았고요. 금전왕이 이건 어떤 다 속았습니다. 근데 이게 비추론뿐만이 아니라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사회적인 재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게 대책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 잃어버린 보증금 그 사기꾼들 재난 노수에서 좀 돌려달라고. 이게 민간에서 개인에서 민사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이들은 재산을 옮기기로 했고 그거를 일반 민사로 찾아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부가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범죄은행 조직제 이런 거 범죄단체 조직제 이런 걸로 지금 하겠다라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대책을 만들고 활동을 한 지가 지금 작년 7월이거든요. 1년의 시간이 더 남아가는데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지금 정부에서는 이게 사회적인 재난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진상 취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이 정책을 저희가 요구하면서 그 보통 실무진들과 만나서 얘기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조직들 이렇다고 얘기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럼 보통 다 정부 쪽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피해자가 제일 잘 압니다. 이 보통 관계자도 누구도 원리도 지금 모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고 여기에서 피해자들이 뭘 필요로 한지를 모릅니다. 그걸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고 너무나도 대출이라도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절대 더 이상의 주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특별법에는 가장 중요한 게 맞았습니다. 이 제도적인 잘못으로 인한 사회적인 재난이라는 거, 여기에는 정부도 가해자고 은행권도 가해자라는 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빠졌습니다. 이 특별법에서 마저도 은행권의 이익이 보호되고 가해자들의 이익이 보호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마지막 희생자까지도 밀어오지 못했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잘 모르는 사람은 이제 해결됐어 라고 생각하고 피해 지원자들을 찾고 은행을 찾을 텐데 결국엔 내가 그냥 다 갚아야 되는 거다. 빚을 더해서 빚을 더해서 평생 20년, 30년, 젊은 친구들 20년, 30년을 은행에 볼모로 잡혀서 살아야 되는 현실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특별법은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 하고 여기는 반드시 은행권도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정부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신청, 그렇죠. 처음에 정말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에 2012년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말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는 칼럼을 쓰면서 또 특별법 촉구 결의안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별법을 빨리 해달라는 결의안입니다. 이것조차 통과시키지 않고 민초일구 본인들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시의원이라고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없다. 저는 처음에 알아보고 이것저것 해달라고 저거 가능하냐 도와달라고 했을 때 무조건 하는 법사로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경매중지 처음에 그렇게 외쳤거든요. 시장님이 경매중지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 경매중지 하게 해달라고.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때서야 방송으로 왜 경매중지 해달라고.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고 지금도 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선진국으로 성장한 데는 인문의 선천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희생하는 마음이 안 듭니다. 한 영혼이 5천원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정신이 나와서 피해자들을 위로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